이번 시간에는 우리 자동폼 생성 도구 이용하기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폼 생성 도구다라고 하게 되면 얘는 말 그대로 자동으로 이제 폼을 만들어주는 그런 도구를 보고 얘기하는 건데, 여기에는 이제 폼도 있고요, 여러 항목도 있고, 그다음에 폼 분할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선택해서 우리가 폼을 만들게 되면 원문 테이블이나 원문 쿼리에 있죠. 그곳에 들어있는 필드하고 레코드가 모두 다 전부 다 표시가 됩니다. 이때 이제 작성된 그런 폼은 레이아웃 보기 형태로 이제 표시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를 보면서 컨트롤의 크기나 위치 같은 것도 우리가 조절할 수 있습니다. 자, 얘를 이제 실행시키는 방법은 우리가 폼을 만들 테이블이 됐든 쿼리가 됐든 그걸 먼저 선택해요. 선택하고 나서 만들기에 가게 되면 이제 폼 그룹이라고 있습니다. 그 도구를 이제 우리가 클릭해서 폼을 만들어 주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봐야 되는 게 이게 이제 폼 그룹이에요. 폼에서 폼 그룹이다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 겁니다. 자, 이 중에서 우리가 첫 번째 있는 요 폼이라는 걸 클릭하게 되면 여러 형식으로 이제 폼이 작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니까 이제 기타 폼하고 여기 있죠. 이 기타 폼에서 이제 여러 항목이라는 거예요. 얘를 클릭하게 되면 이제 테이블 형식으로 이제 폼이 작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폼 분할이요. 폼 분할이라는 거 내가 선택하게 되면 하나의 폼에다가 이제 폼 보기랑 데이터 시트 보기랑 그 두 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폼을 작성해 주는 게 우리 폼 분할입니다. 그럼 이것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보자고요. 자, 지금처럼 이렇게 폼이라는 거 아까 첫 번째 있던 거 있었죠. 걔를 선택하게 되면 이 폼이 여러 형식으로 그렇게 폼이 작성이 됩니다. 만약에 관계가 설정된 그런 테이블 같은 게 있을 때 하단에 요 아래쪽 부분에 데이터 시트 보기 형태로 이제 데이터가 표시가 되는 게 우리 폼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거, 이제 여러 항목이라는 거 내가 선택하게 되면 테이블 형식의 폼이 작성됩니다. 그래서 폼이 만들어지긴 하는데 지금처럼 이런 모양으로 이제 작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폼 분할이다라는 걸 내가 선택하게 되면 원본 데이터는 하나예요. 하나의 원본 데이터를 하나의 폼에서 폼 보기라는 거랑 이제 데이터 시트 보기 이 두 가지 보기 상태로 우리가 폼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작성해 주는 게 우리 폼 분할이요. 말 그대로 하나의 폼을 분할해서 폼 보기 형태 그리고 시트 보기 형태 이거 둘 다 볼 수 있게 그렇게 해주는 거다. 이때 폼 보기랑 데이터 시트 보기를 이용할 때는 우리가 하나의 원본 데이터를 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원본 데이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서로서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폼 보기 상태에서 특정 필드를 내가 선택하게 되면 이 데이터 시트 보기에서 동일한 필드가 이제 선택이 돼요. 해서 내가 데이터 시트 보기에서도 마찬가지요. 내가 데이터 시트 보기 거기서 이제 특정 필드를 내가 선택하게 되면 그때 이제 폼 보기 상태에서도 그 필드가 이제 선택이 된다는 거예요. 해서 그렇게 폼 분할로 만들었을 때 내가 디자인 보기 상태로 이제 들어갔어요. 들어가게 되면 여러 형식 형태로 이제 컨트롤들이 표시가 됩니다. 그때 이제 폼 속성에 들어가서 그 창에서 이제 분할 표시 폼 방향이라고 있습니다. 요 항목이 있는데 요 항목을 이용해서 데이터 시트를 어디다가 표시할지 그 위치도 우리가 위, 아래, 왼쪽, 오른쪽 해서 우리가 설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자동 폼 생성 도구 있죠. 여기서 이제 폼도 그렇고 여러 항목도 그렇고 폼 분할도 그렇고 얘네들이 시험 문제에 최근까지도 계속해서 출제가 되고 있어요.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각각이 뭘 나타내는지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서 첫 번째 거 요 폼에서는 관계 설정이 된 테이블이 있을 때 하단의 데이터 시트 보기 형태로 그렇게 표시가 된다라는 거 이거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만약에 관계 설정된 게 없다라고 하게 되면 그냥 그 데이터를 여러 형식의 폼이 그냥 작성이 됩니다. 관계 설정한 테이블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그렇게 바뀌어요. 이거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되고 여러 항목을 선택하게 되면 테이블 형식의 폼이 작성이 된다라는 거 이건 뭐 크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폼 분할 같은 경우에 얘네 하나의 원본 데이터 쓴다. 이거 잘 기억하시고 이 두 가지 보기 상태가 나오더라. 서로서로 연결돼 있다. 그래서 내가 특정 필드를 선택하게 되면 데이터 시트 보기 상태에 거기서도 이제 같은 필드가 선택이 된다. 그리고 그때 이제 이 데이터 시트 보기 형태로 나오는 거 그것들의 위치도 내 마음대로 변경시킬 수 있다. 해서 폼 분할은 폼 보기랑 데이터 시트 보기랑 이 두 가지 상태가 다 나오는데 그때 이제 디자인 보기로 들어갔을 때는 여러 형식으로 보여주더라 라는 거 그거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자, 예제 문제가 있습니다. 상품이라는 테이블을 원본으로 해서 우리 판매 현황이라는 폼을 작성해라 그러고 나왔어요. 자, 요거 XX를 통해서 같이 한번 해보자고요. 자, 지금처럼 XX를 열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나왔고요. 여기서 이제 열기에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열기에 들어가고 우리 C 드라이브 찾아가면 됩니다. C 드라이브에 길버 커머 1급 필기에 상과목에 들어가서 상과목 4장의 2번 파일이요. 자, 얘를 열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작성되어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상품 테이블을 원본을 하라 그랬죠. 그래서 상품 테이블 선택해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만들기에 들어가서 우리 폼이라는 그룹에 우리 기타 폼에 들어가서
여기서 이제 폼 분할로 한번 폼을 만들어 보자고요. 그래서 폼 분할이요. 얘를 선택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짜잔 하고 작성이 됩니다. 따로 내가 뭐 선택할 것도 없죠. 얘는 그냥 자동으로 그렇게 폼을 생성해 주는 도구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본 데이터로 사용할 거를 클릭하고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자동 폼 생성 도구를 이용하게 되면 바로 작성이 됐더라. 이렇게 해서 폼 분할로 만들었더니 위쪽에는 지금처럼 폼 보기 형태, 폼 보기 형태로 이렇게 작성이 되고 아래쪽에는 데이터 시트 보기 상태로 그렇게 폼이 작성이 된다라고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해서 내가 만약에 여기서 지금 1번 상품 번호 1번이 선택돼 있죠. 얘가 선택돼 있으니까 지금 여기에 이렇게 파랗게 얘가 선택이 된 거고요. 내가 만약에 여기서 2번을 선택하게 되면 이것도 바로 2번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하나의 원본 데이터를 쓰기 때문에 위에서가 됐든 밑에서가 됐든 뭔가 선택하면 그 해당하는 데이터가 바로바로 변경이 돼서 표시가 된다라고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이 상태에서 이제 디자인 보기를 한번 들어가 보자고요. 디자인 보기를 클릭했더니 지금처럼 데이터 시트 보기는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오더라. 안 나오고 그냥 폼 보기 열형식으로만 그렇게 표시가 된다. 자,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우리 폼 보기 속성 좀 한번 들어가 보자고요. 자, 속성이라는 거 클릭해서 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속성 시트가 나타나죠. 자, 이곳에서 우리 요 아래쪽에 내려가다 보면은 분할 표시 폼 방향하고 여기 있죠. 여기 보니까 데이터 시트를 아래쪽에 하고 이렇게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시트가 아래쪽에 표시됐던 거고요. 내가 만약에 이거를 위쪽에 표시해라 라고 해서 위쪽을 선택하게 되면 이제 데이터 시트 보기 상태가 이제 위쪽에 나타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실행을 짜잔하고 시켰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위쪽에 표시가 됐죠. 해서 이런 방향도 내가 위아래 왼쪽 오른쪽 전부 다 변경을 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내가 폼을 원하는 대로 다 만들었다라고 하게 되면 얘를 이제 꺼야죠. 끌 때 이제 여기서 오른쪽 끝에 X 버튼 눌러주면 됩니다. 이 X 버튼 누르게 되면 이제 폼을 저장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 얘 선택해주면 돼요. 그러면 이제 폼 이름 어떤 이름으로 할래? 라고 물어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판매 현황이다 라고 그렇게 폼 이름 작성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확인이요. 그러면 지금처럼 판매 현황이라는 폼이 이렇게 작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동 폼 생성 도구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얘는 시험에 자주 나온다 그랬어요. 이것들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의 끝났다고 해서 그냥 바로 꺼버리지 말고 직접 예제를 통해서 실습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각각 특징들 정확하게 기억하고 지나가세요. 얘 시험에 자주 나와요.